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전쟁으로 갈라진 가족, 기억을 잃어가는 시어머니, 그리고 낯선 땅에서 홀로 버티던 한 외국인 여성의 이야기죠. 우크라이나에서 온 27살 알리나는 한국에서 결혼했지만 전쟁 때문에 부모님을 결혼식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고요.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전쟁 중인 친정어머니를 먼저 걱정하며 한국으로 모셔오자고 했을 때 알리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의미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뭉클한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알리나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건 21살 때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은 도시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어릴 적부터 무용을 전공했죠. 발레부터 현대무용까지 춤은 알리나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키예프의 무용학교를 졸업하고 유럽 각지에서 공연을 하던 알리나는 우연히 한국의 유명 놀이공원에서 퍼레이드 댄서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됩니다. 6개월 계약이었고 급여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아시아라는 낯선 대륙이 궁금했던 알리나는 큰 고민 없이 지원서를 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날을 알리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5월의 따뜻한 공기, 반듯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한 눈빛이 그녀를 놀라게 했죠. 우크라이나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미소 짓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길을 물으면 함께 걸어가며 알려주고 식당에서는 외국인인 알리나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죠. 놀이공원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매일 오후 2시와 4시 화려한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 무대에 서는 일은 알리나에게 행복 그 자체였어요. 함께 일하는 한국 댄서들도 친절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알리나를 위해 천천히 말해주고 점심시간이면 함께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자며 손을 잡아줬죠. 알리나는 그렇게 조금씩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낯설미 남아 있었어요. 6개월 계약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고 한국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일을 잘하고 돈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묘합니다. 알리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 바로 그 놀이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가을날 놀이공원에서 대규모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할로윈 특별 이벤트였는데 퍼레이드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새로운 안무를 짜야 했죠. 그때 알리나 앞에 나타난 사람이 정우였습니다. 32살의 정우는 놀이공원 축제기획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는 첫인상이 조용하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알리나를 포함한 댄서들과 회의를 하며 새로운 퍼레이드 구성을 설명했죠. 이번 축제는 유럽 고딕 콘셉트로 갈 겁니다. 알리나 씨, 유럽 출신이시니까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데요. 정우의 말에 알리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온 지 넉 달이 지났지만 한국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물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대부분은 외국인 댄서를 그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정도로 여겼는데 정우는 달랐어요. 그는 알리나를 동등한 예술가로 존중했고 그녀의 경험과 지식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고딕 건축이 많아요. 특히 리비우 같은 도시는 유럽 고딕 양식이 잘 보존돼 있죠. 음악은 어둡고 신비로운 게 어울릴 것 같은데 의상은 너무 무겁지 않게 해야 춤추기 편할 거예요. 알리나의 조언을 듣던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다가와 말했죠.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놀이공원 근처 카페에 앉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알리나에게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물었고 알리나는 한국 생활이 어떤지 정우에게 물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알리나가 한국어를 못해도 천천히 기다려주었고 알리나는 정우의 배려 있는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그 뒤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퍼레이드 준비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서로가 궁금했던 거죠. 정우는 알리나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했고 알리나는 정우에게 우크라이나의 음식과 춤을 알려줬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어느 날 정우는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알리나 씨,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처음엔 동료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당신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돼요. 알리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죠. 자신은 외국인이고 언젠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할 사람인데 한국 남자와 사귀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정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알리나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 보기로요.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알리나의 계약은 2번 연장됐고 한국 생활은 점점 익숙해졌어요. 정우와 함께 남산타워에도 가고 한강에서 치킨도 먹고 명절에는 정우의 친구들과 함께 송편도 만들어 봤습니다. 알리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좋아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라는 사람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리나, 나와 결혼해 줄래요? 정우의 청혼을 받은 알리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거든요.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고 문화가 다르고 무엇보다 알리나에게는 우크라이나에 계신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외동딸인 알리나가 한국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많으셨는데 결혼까지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정우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고 당신 부모님도 만나봐야 하잖아요.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주실까요? 정우는 알리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열린 분이세요. 제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시거든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알리나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화상통화로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고요. 우크라이나 부모에게 딸이 먼 아시아 땅에서 결혼한다는 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알리나, 너 정말 괜찮겠니? 한국 문화도 다르고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어? 아버지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죠. 알리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여기서 행복해요. 정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꼭 한번 만나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매일 전쟁 위기를 보도했고 국경 지역에는 군대가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알리나의 부모님이 계신 곳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알리나는 부모님께 결혼식에 꼭 오시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 결혼식엔 꼭 오셔야 해요. 아버지 손잡고 입장하고 싶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역에 폭격이 시작됐고 공항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알리나는 매일 밤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하며 울었어요. 부모님은 지하 대피소에 숨어 지내셨고 알리나는 한국에서 속수무책으로 뉴스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정우는 알리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결혼식 연기할까? 전쟁 끝나고 부모님 모시고 제대로 하자. 하지만 알리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해요. 부모님도 제가 안전한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시면 안심하실 거예요. 우리 결혼식하고 나중에 꼭 부모님 모시고 다시 한번 축하받아요. 그렇게 2022년 4월 알리나와 정우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20명도 채 안 됐어요. 정우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놀이공원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신부 측 하객은 아무도 없었죠. 알리나는 혼자 입장했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야 할 그 길을 혼자 걸으며 알리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아름다웠지만 알리나의 마음은 반쪽이었죠. 식이 끝나고 정우의 어머니 윤정 여사가 알리나에게 다가왔습니다. 59살의 윤정 여사는 작고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알리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니? 부모님 못 모시고 결혼식 올리는 게 얼마나 슬펐을까? 이제 내가 네 엄마야. 여기서 우리가 가족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알리나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쟁의 공포, 부모님에 대한 걱정, 외국인으로서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윤정 여사는 알리나의 등을 토닥이며 계속 말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정우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나도 내 편이야. 그날 알리나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진짜 가족을 느꼈습니다. 윤정 어머님은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엄마처럼 자신을 안아주셨어요. 결혼식은 슬펐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족을 얻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신혼살림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놀이공원에서 일했고 알리나는 퍼레이드 댄서에서 무용 강사로 일을 바꿨어요. 한국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은 알리나의 서투른 한국어를 귀엽다며 웃었고 알리나도 아이들의 순수함에 위로를 받았죠. 하지만 신혼의 행복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석 달 뒤 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알리나에게 말했어요. 알리나,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어제 일을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 알리나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집에 들렀을 때 윤정 어머님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거든요. 처음엔 그냥 깜빡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우 말을 듣고 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어요. 각종 검사를 받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단명은 초기 치매였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초기라서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가족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60도 안 되셨는데 벌써 치매라니요. 알리나도 당황스러웠어요. 한국말도 완벽하지 않은 외국인 며느리가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됐습니다. 치매 진단 이후 알리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우는 외아들이었고 아버지는 알리나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윤정 어머님을 돌볼 사람은 정우와 알리나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혼자 사시던 집에 정우가 매일 들르는 걸로 시작했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죠. 어느 날은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셨고 또 어느 날은 집 주소를 잊어버리고 동네를 헤매셨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우는 어머니를 자신들이 사는 빌라로 모시기로 했어요. 알리나는 동의했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리나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자신은 외국인이에요. 한국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고 한국 예절도 서툽니다. 그런 자신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곱지 않았습니다. 놀이공원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리나, 한국 시어머니 모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게다가 치매까지 있으시다며? 너무 무리하지 마. 무용학원 학부모 중 한 분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어머니 모신다고? 글쎄, 쉽지 않을 텐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런 말들이 알리나에게 상처가 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우는 회사에서 일해야 하고 어머님은 돌봐드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알리나는 무용학원 시간을 오전으로 줄이고 오후에는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윤정 어머님이 알리나네 집으로 오신 첫날 알리나는 긴장해서 잠을 못 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어머님 방을 정리했습니다. 정우가 어머님을 모시고 왔을 때 알리나는 현관에서 깊이 인사했어요. 어머님 환영합니다. 편하게 계세요. 윤정 어머님은 알리나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내가 패 끼치네.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가족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첫날부터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려는데 어머님이 부엌에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치매 증상이었죠. 자신이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시고 같은 서랍을 계속 여셨다 닫으셨다 반복하셨습니다. 알리나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어머님을 거실로 모셨어요. 어머님,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여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알리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넌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 했지? 우크라이나요, 어머님. 아, 우크라이나. 거기 지금 전쟁 중이라며? 알리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는데도 자신의 나라 상황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네, 어머님. 부모님이 거기 계세요. 얼마나 걱정되니? 내가 내 엄마였으면 얼마나 걱정했을까? 그 말에 알리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윤정 어머님은 알리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자신의 병은 잊어버리시면서도 며느리의 아픔은 기억하시는 어머니였어요. 그날 이후 알리나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머님을 정성껏 모시겠다고요. 한국 음식을 제대로 못 만들면 배우면 됩니다. 한국 예절을 몰라도 익히면 되죠. 알리나는 유튜브로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고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치매 가족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은 알리나를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처럼 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알리나 방문을 두드리며 우리 딸 일어났니? 하고 물으셨고 함께 시장을 가면 알리나 팔짱을 끼고 걸으셨어요. 어느 날은 시장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예쁘죠? 시장 아주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 외국인 며느리세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우리 딸. 그 말을 듣는 순간 알리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국적이나 피부색이나 언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사실만이 중요했죠. 알리나가 만든 우크라이나 음식도 어머님은 맛있게 드셨어요. 보르시라는 비트 수프를 처음 드시고는 이게 뭐야? 맛있네? 하고 감탄하셨습니다. 피로시키라는 만두도 좋아하셔서 알리나가 만들어드리면 남김없이 드셨죠. 한국 음식만 고집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정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알리나와 어머님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님이 알리나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셨죠. 배추를 이렇게 접어서 양념을 넣는 거야. 너무 많이 넣으면 짜. 네, 어머님.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우리 딸 손재주 좋네. 정우는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걱정이었고 외국인 아내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 미안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걸 보니 안도감이 들었어요. 밤이 되어 어머님이 주무시고 난 뒤 정우는 알리나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알리나.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알리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더 잘해주세요. 저를 딸이라고 부르실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알리나는 한국 가족 문화의 깊이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결혼하면 부부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부모님과 따로 살고 명절에만 모이는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훨씬 단단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도 강했어요. 처음엔 그게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윤정 어머님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아주 또렷하게 모든 걸 기억하시다가도 어떤 날은 정우가 누군지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알리나는 조용히 어머님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렸죠. 말은 통하지 않아도 손을 잡고 있으면 어머님이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밤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종종 밤과 낮을 혼동하시거든요. 한밤중에 어머님이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실 때도 있었어요. 회사 가야 해, 늦었어 라고 말씀하시며 옷을 챙겨 입으시는 거예요. 알리나는 잠옷차림으로 뛰쳐나가 어머님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밤이에요. 내일 아침에 가세요. 아니야, 지금 가야 해. 사장님이 기다려. 어머님은 이미 퇴직하셨어요. 이제 쉬셔도 돼요. 알리나는 어머님을 천천히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장가를 불러드렸어요. 우크라이나 자장가였지만 어머님은 그 멜로디를 좋아하셨습니다. 알리나의 노랫소리를 듣다 보면 어머님은 다시 잠드셨죠. 정우는 새벽에 일어나 그 모습을 보고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데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님이 제 노래를 좋아하세요. 그게 신기하고 좋아요. 하지만 매일 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알리나도 지쳐갔습니다. 무용학원 수업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어느 날 수업 중에 잠깐 정신이 몽롱해져서 안무를 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었지만 알리나는 자신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느꼈죠. 그날 저녁 정우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 씨, 저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겠어요. 정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요양원?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우리가 돌봐야지.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머님께 더 좋은 치료가 필요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우는 요양원에 보내는 걸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문화에서 부모를 시설에 모시는 건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알리나는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부모를 위하는 길이라고 배웠어요. 결국 둘은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낮 동안 어머님은 센터에서 전문 케어를 받으시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시는 방식이었죠. 알리나는 그 시간에 무용학원 수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고 어머님도 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좋아하셨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알리나를 보고 놀라셨어요. 외국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직접 돌보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대단하세요. 알리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잘 대해주셔서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센터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센터 어르신들 중 몇 분이 알리나를 이상하게 보셨던 거예요. 한 할머니는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여자가 시어머니 모신다고? 진짜 효부네. 근데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윤정 어머님 귀에 들어갔어요. 평소엔 흐릿하시던 어머님이 그때만큼은 또렷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딸이 무슨 돈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날 돌봐주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알리나는 어머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모습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매에 걸리셨어도 며느리를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리나는 한국의 복지 시스템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주간보호센터는 정부 지원으로 비용이 저렴했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어르신들을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매주 어머님의 상태를 체크해서 알려주었고 필요한 약도 챙겨주었죠. 또 가족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알리나 같은 보호자들이 치매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센터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죠. 알리나도 참석했는데 처음엔 긴장됐어요. 외국인은 자신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알리나에게 물었어요. 외국인인데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알리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시니까 힘이 났어요. 지금은 제가 어머님을 위해 뭐든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진짜 효부시네요. 한국 사람도 요즘은 그렇게 못하는데. 알리나는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외국인이지만 가족을 돌보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님께 센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알리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아. 네가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니? 어머님이 저한테 더 잘해주세요.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한국에서 가족을 만났어요. 그래도 내 친정어머니는 보고 싶지 않니? 그 질문에 알리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매일 밤 우크라이나에 계신 부모님 생각을 했어요.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화상통화로만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어머니는 여전히 지하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마을 방위대의 자원에서 위험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보고 싶죠. 매일 보고 싶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알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 어머님은 알리나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데려와야지. 전쟁 끝나면 내 엄마 아빠 여기로 모셔오자. 우리 집이 넓진 않지만 함께 살 수 있어. 윤정 어머님의 그 말씀은 알리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치매로 인해 많은 것을 잊어가시지만 며느리를 향한 마음만큼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어머님은 종종 알리나의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심지어 기억력이 흐릿한 날에도 우크라이나 엄마는 괜찮니? 라고 물으시곤 했죠. 2022년 여름이 되자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폭격과 파괴 소식이 들려왔고 알리나는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부모님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셨고 아버지는 방위대 활동으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알리나, 너라도 안전한 곳에 있어서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 우린 괜찮아. 부모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알리나는 알고 있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다는 걸요. 식량도 부족하고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전기도 하루에 몇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알리나는 매달 송금을 했지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어느 날 저녁 알리나는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통화에서 어머니가 이제 정말 한계야. 여기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라고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알리나는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고통받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윤정 어머님이 거실로 나오셨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엔 주무시는데 알리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어머님은 알리나 옆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딸 왜 울어? 무슨 일 있니? 어머님, 제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전쟁이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윤정 어머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만큼은 치매 환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어머니였어요. 그럼 데려와야지. 내 엄마를 여기로 데려오면 되잖아. 하지만 어머님, 전쟁 중이라 출국도 어렵고 비자도 복잡하고.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어. 우리 정우한테 말해봐. 방법이 있을 거야. 내 엄마가 위험한 곳에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어머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알리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윤정 어머님은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까지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병보다, 자신의 어려움보다 며느리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는 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우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정우도 장모님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어요. 두 사람은 인터넷을 검색하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화도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한 특별 인도적 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우는 즉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어요.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전쟁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경우 한국에 계신 가족이 초청하면 긴급 인도적 비자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복잡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서너 달 정도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서너 달이면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우와 알리나는 즉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초청장, 재정증명서, 주거지 증명서 등 산더미 같은 서류였지만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알리나의 어머니가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한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받아야 했는데 전쟁 중이라 이동이 너무 위험했습니다. 키예프에 있던 한국 대사관도 임시 폐쇄된 상태였고요. 알리나는 다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폴란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로 피신하고 있었거든요. 대사관 직원은 만약 알리나의 어머니가 폴란드 국경까지 올 수 있다면 거기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리나는 즉시 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엄마, 폴란드까지 갈 수 있어요? 거기서 한국 비자를 받을 수 있대요. 화상통화 너머 어머니는 울먹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알리나,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어? 네, 엄마. 여기 오시면 안전해요. 우리가 모실게요.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아빠랑 의논해 볼게. 폴란드까지 가는 길이 쉽진 않지만 해볼게. 그날 밤 알리나는 윤정 어머님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잘 됐네. 내 엄마 오시면 우리 다 같이 살면 돼. 김치도 함께 담그고 명절에는 같이 떡국도 먹고.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집이 좁은데?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뭐가 좁아?
우리 딸 엄마를 모셔야지. 알리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시어머니가 우크라이나에 계신 친정어머니보다 자신을 더 걱정해주고 친정어머니까지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가족의 정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2022년 가을, 드디어 알리나의 어머니 올레나 여사가 폴란드 국경을 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인 알리나의 아버지는 마을에 남아 방위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셨어요. 누군가는 남아서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었죠. 올레나 여사는 혼자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폴란드 바르샤바까지 오셨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의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담당 영사는 올레나 여사의 상황을 듣고 깊이 공감하며 최대한 빨리 비자를 발급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올레나 여사는 인도적 체류 비자를 받았어요. 알리나는 그 소식을 듣고 정우와 함께 울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올 수 있어요. 한국에서 엄마를 만나요. 응,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우리가 공항에 마중 나가자. 2022년 10월 말 인천공항에는 알리나와 정우 그리고 윤정 어머님까지 함께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으셔서 또렷한 정신으로 함께 하셨어요.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알리나는 너무 떨려서 제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올레나 여사가 입국장 문을 나섰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수척한 얼굴로 두리번거리시는 모습에 알리나는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알리나, 내 딸.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전쟁의 공포, 이별의 아픔, 그리고 재회의 기쁨이 모두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정우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고 윤정 어머님도 울고 계셨죠. 올레나 여사는 울음을 그치고 윤정 어머님께 다가갔습니다. 두 어머니는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그냥 서로를 꼭 안았어요. 윤정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정우가 통역해주자 올레나 여사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두 어머니는 손을 꼭 잡은 채 공항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알리나는 깨달았어요. 국적이나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올레나 여사는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깨끗한 거리, 반듯한 건물들, 질서정연한 교통체계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알리나, 네가 사는 곳이. 네, 엄마. 여기는 안전해요. 폭격도 없고 총소리도 없어요. 올레나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정우는 올레나 여사를 위해 준비해둔 방을 보여드렸어요. 좁은 빌라였지만 정우와 알리나는 자신들의 작은 서재를 비우고 올레나 여사를 위한 방을 만들어놨습니다. 침대와 옷장 그리고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올레나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충분해. 전쟁터에서 지하 대피소에서 살다가 이런 방이 있다는 게 꿈 같아. 그날 저녁 네 식구는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알리나가 특별히 우크라이나 음식과 한국 음식을 섞어서 준비했어요. 보르시 수프와 김치찌개, 피로시키와 잡채가 한 상에 올라왔죠. 윤정 어머님과 올레나 여사는 서로의 음식을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요. 정우가 통역해주자 두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음식으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알리나는 두 어머니를 위해 차를 준비했어요. 한국 전통차인 대추차와 우크라이나 허브차를 함께 내왔죠. 두 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천천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우와 알리나가 통역을 해주면서요. 윤정 어머님이 물으셨어요. 어머니, 남편분은 괜찮으세요? 올레나 여사는 잠시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마을에 계세요. 방위대 일을 하시는데 위험하죠. 하지만 남편은 고집이 세서 끝까지 남아있겠대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매일 걱정이에요. 하지만 여기 와서 딸이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윤정 어머님은 올레나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편히 쉬세요.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올레나 여사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낯선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알리나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한국 어때요? 좋아. 특히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구나. 치매에 걸리셨다며?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네, 어머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제가 외국인인데도 딸처럼 대해주세요. 올레나 여사는 알리나를 꼭 안았습니다. 넌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엄마는 이제 안심이야. 올레나 여사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서먹했던 두 어머니가 점점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윤정 어머님은 여전히 치매로 많은 것을 잊으셨지만 올레나 여사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침마다 올레나 잘 잤어요? 라고 물으시고 함께 산책도 나가셨죠. 특히 놀라운 건 두 어머니가 함께 요리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부엌에서는 소통이 됐습니다. 윤정 어머님이 김치를 담그면 올레나 여사가 옆에서 지켜보며 배웠고, 올레나 여사가 우크라이나 만두를 빚으면 윤정 어머님이 함께 도왔어요. 두 사람은 웃음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알리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매일 감동했어요. 정우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두 어머니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거나 같이 뜨개질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곤 했죠. 윤정 어머님의 치매 증상도 오히려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올레나 여사와 함께 있으면 더 또렷해지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윤정 어머님 요즘 컨디션이 정말 좋으세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알리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한국에 오셨어요. 두 분이 함께 지내시면서 어머님이 더 활기차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구나. 사람은 역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좋은 동반자가 생기니 어머님도 힘이 나시는 거죠. 실제로 윤정 어머님은 올레나 여사를 위해 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올레나 여사가 낯선 땅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 또렷하게 행동하려 애쓰셨습니다. 어느 날은 올레나 여사가 길을 잃을까봐 윤정 어머님이 손을 꼭 잡고 동네를 안내해 주셨어요. 여기가 슈퍼마켓이고 저기가 약국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오면 돼요. 정우가 통역해주자 올레나 여사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올레나 여사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계신 남편 걱정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매일 새벽 화상통화로 남편 안부를 확인했지만 전쟁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은 남편이 계신 마을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올레나 여사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알리나도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에 모셔와서 안전하게 해드렸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그날 저녁 윤정 어머님이 올레나 여사 방으로 가셨습니다. 알리나가 따라 들어가니 두 어머니가 손을 잡고 앉아 계셨어요. 윤정 어머님이 알리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리나, 올레나 어머니한테 전해줘. 남편분도 여기로 모셔오자고. 알리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게 쉽지 않아요. 아버지는 마을을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그래도 계속 설득해봐.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해. 떨어져 있으면 다들 불행해. 그 말에 올레나 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가 통역해주자 올레나 여사는 윤정 어머님을 꼭 안았어요. 두 어머니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와 알리나는 다시 상의했습니다. 장인어른을 한국으로 모실 방법이 있을까요? 정우는 다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추가로 인도적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알리나의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었죠. 며칠 뒤 올레나 여사와 함께 화상통화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빠, 여기 오세요. 엄마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리나, 나는 여기 남아야 해. 누군가는 마을을 지켜야 하잖니. 아빠 한 사람이 마을을 지킬 순 없어요. 차라리 여기 와서 안전하게 지내세요. 안전? 나만 안전하면 뭐해? 내 고향이 무너지는데?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알리나는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올레나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안 바꿔.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월 초 알리나의 아버지가 방위대 활동 중 부상을 당한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었지만 다리에 파편이 박혀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올레나 여사는 그 소식을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여보, 괜찮아? 수술은 잘 됐어? 괜찮아. 큰 부상은 아니야. 걱정 마.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올레나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그만해요. 당신까지 다쳤는데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제발 한국으로 와요. 하지만 제발이에요. 올레나 여사의 절규에 아버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이미 충분히 기여했으니 이제는 가족 곁으로 가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알리나는 즉시 아버지의 비자 신청을 진행했어요. 부상 때문에 인도적 사유가 더 강해져서 비자 심사도 빨리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드디어 알리나의 아버지도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서 아버지를 만난 순간을 알리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나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올레나 여사는 달려가 남편을 붙잡고 울었어요. 알리나도, 정우도, 그리고 윤정 어머님까지 모두 함께 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윤정 어머님은 알리나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었죠. 장인어른 환영합니다.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정우가 통역해주자 알리나의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가족을 이렇게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알리나, 네가 사랑에 빠진 나라. 네, 아빠.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좁은 빌라에 5 식구가 살기엔 공간이 부족했어요. 방은 2개뿐이었고 거실도 넓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우리 이사 가야겠어. 더 넓은 집으로. 하지만 서울에서 넓은 집을 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 대출을 신청했고 알리나도 무용학원 수업을 늘렸어요. 두 사람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방 3개짜리 빌라로 이사할 수 있었죠. 새 집은 이전보다 훨씬 넓었어요. 윤정 어머님과 올레나 여사, 알리나의 아버지가 각자 방을 쓸 수 있었고 정우와 알리나도 여유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사 온 첫날 5 식구는 거실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알리나가 특별히 준비한 우크라이나 전통 요리와 한국 음식이 한 상에 차려졌습니다. 건배. 정우가 소주잔을 들자 모두가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올레나 여사와 아버지는 처음 마셔보는 소주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곧 웃음이 터졌어요. 윤정 어머님도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다 같이 모여 사니까 좋아. 그날 밤 알리나는 행복했습니다. 전쟁으로 흩어질 뻔했던 가족이 다시 모였고 그것도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게 됐어요.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알리나의 아버지는 다리 부상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고 올레나 여사도 한국어를 못해서 취업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윤정 어머님의 치매 치료비와 약값도 만만치 않았죠. 정우의 월급만으로는 5 식구가 살기 빻습니다. 알리나는 무용학원 수업을 더 늘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견디기 힘들었죠. 어느 날 수업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학부모들이 깜짝 놀라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알리나는 괜찮다며 버텼습니다. 정우도 회사에서 야근을 늘렸어요. 승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그런 부부의 모습을 윤정 어머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정우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우야, 너희 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어머니.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하지만 너희가 쓰러지면 다 끝이야. 좀 쉬어야 해. 정우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윤정 어머님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그리고 알리나 부모님 때문에 아들 부부가 고생하는 게 미안했습니다. 올레나 여사와 알리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었죠. 자신들 때문에 젊은 부부가 힘들어하는 게 가슴 아팠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어른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가 통역을 해주면서요. 우리가 뭔가 도와야 해요.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순 없어요.
올레나 여사가 말하자 알리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다리는 불편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죠. 윤정 어머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도 치매지만 뭔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면 될 거예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정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 어른이 각자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하려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며칠 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직업 교육, 심지어 생활비 지원까지 있었죠. 알리나는 즉시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담당 사회복지사는 알리나 가족의 상황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머님 두 분과 장인어른까지 모시고 계시는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요. 도움이 필요해요.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줬어요. 먼저 올레나 여사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고, 알리나 아버지를 위한 직업 재활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또 윤정 어머님의 치매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안내해줬죠. 한국은 다문화 가족을 정말 많이 지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돕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리나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회가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윤정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것 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잖아. 힘든 사람 내버려 두지 않아. 복지관의 지원이 시작되면서 알리나 가족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올레나 여사는 매일 아침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에 참여했어요. 처음엔 한글도 읽지 못했지만 석 달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깎아주세요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올레나 여사는 너무 신이 났어요. 알리나, 나 오늘 혼자 시장 갔다 왔어. 한국어로 떡 샀어. 딸보다 더 기뻐하는 어머니를 보며 알리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올레나 여사는 한국어 공부에 푹 빠졌어요. 저녁마다 한글 교재를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했고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표현을 따라했습니다. 알리나의 아버지도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다리 부상 때문에 육체노동은 어려웠지만 수작업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가죽공예와 목공예를 가르쳐줬는데 아버지는 특히 목공예에 재능을 보였어요. 손재주가 좋으셔서 금방 배웠고 작은 나무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팔 수 있을까? 아버지가 만든 나무 필통과 작은 장식품들은 생각보다 품질이 좋았어요. 복지관에서 열리는 바자회에 내놓았더니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알리나, 내가 벌었어. 5만 원이야. 아버지가 손에 쥔 5만 원권 지폐를 보이며 환하게 웃으실 때 알리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낯선 나라로 와서 말도 안 통하는데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윤정 어머님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치매 환자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그리고 인지훈련 프로그램이 어머님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치매가 완치되진 않았지만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죠. 보호자분들이 정말 잘 돌보고 계시네요. 환자분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알리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알리나 씨,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가족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로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다문화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알리나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정우가 격려했어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야. 좋은 일이잖아. 결국 알리나는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지역 신문 기자가 집으로 찾아왔고 알리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무용수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전쟁 중인 부모님을 모셔왔으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까지 돌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은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리나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오기도 했어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알리나를 볼 때마다 과일을 챙겨주셨고 옆집 할머니는 김치를 담가서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동네 자랑이야. 외국인인데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따뜻한 시선들이 알리나에게 큰 힘이 됐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외국인이라는 낯설미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이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알리나 가족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알리나가 임신한 거예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바쁜 생활 때문에 아이를 계획하지 못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찾아온 생명이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정우는 알리나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그 소식을 들은 윤정 어머님과 올레나 여사, 알리나 아버지도 모두 기뻐했어요. 특히 윤정 어머님은 손주를 본다는 기쁨에 그날만큼은 치매가 없는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손주야, 손주. 우리 집에 아기가 온다. 올레나 여사도 눈물을 흘렸어요. 알리나, 네가 엄마가 되는구나. 축하해. 그날 저녁 5식구는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알리나가 만든 우크라이나 음식과 정우가 사온 한국 전통 떡이 한 상에 올랐어요. 윤정 어머님은 손주를 위해 기도했고 올레나 여사와 아버지는 우크라이나 전통 축복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이 아이는 축복받은 아이야.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테니까. 정우가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거예요. 전쟁의 슬픔을 넘어 사랑으로 태어나는 생명이었습니다. 알리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참 많겠구나. 할머니 두 분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게 됐는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임신 소식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화목해졌어요. 윤정 어머님은 손수 아기 옷을 뜨기 시작했고 올레나 여사는 우크라이나 전통 자장가를 연습했습니다. 알리나 아버지는 나무로 아기 침대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 아이는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랄까? 정우가 웃으며 말하자 알리나도 웃었습니다. 5명이 한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요. 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될 거예요. 2024년 봄, 알리나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는 엄마의 금발과 아빠의 까만 눈동자를 닮았어요. 이름은 소피아 윤서로 지었습니다. 소피아는 우크라이나식 이름이고 윤서는 한국식 이름이었죠. 두 문화를 모두 품은 이름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세 어른이 모두 병원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윤정 어머님은 그날따라 정신이 맑으셔서 손주를 처음 안아보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가 왔어. 어머님은 소피아를 조심스럽게 안으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이 순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시려는 듯 소피아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올레나 여사도 손녀를 안아보셨습니다. 소피아, 할머니야. 우크라이나 할머니. 알리나 아버지도 아기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죠. 이 아이는 전쟁의 아픔을 모르고 자랄 거야. 평화 속에서 자라겠지. 집으로 돌아온 뒤 알리나 가족의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 어른이 모두 나서서 아기를 돌봤습니다. 윤정 어머님은 아기가 울면 자장가를 불러주셨고 올레나 여사는 우크라이나 전통 방식으로 아기를 재웠습니다. 알리나 아버지는 손수 만든 나무 장난감으로 아기를 놀아주셨죠. 정우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한 달 동안 집에서 알리나를 도우며 아빠 노릇을 배웠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고 트림을 시켰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알리나,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네, 잘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모두 잘하고 있어요. 소피아가 100일이 되던 날 알리나 가족은 조촐한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과 무용학원 학부모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윤정 어머님은 한복을 입으시고 올레나 여사는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을 입었습니다. 소피아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두 할머니 사이에 앉아 있었죠.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축복받은 아이예요. 두 나라의 문화를 배우며 자랄 테니까요. 잔치가 끝나고 조용해진 저녁 5식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소피아는 윤정 어머님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모두가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잘 버텨냈어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리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아요. 전쟁, 치매, 낯선 땅. 모든 게 어려웠지만 우리 이겨냈어요. 윤정 어머님이 흐릿한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올레나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알리나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안전하고 따뜻하고 희망이 있는 곳이에요. 그날 밤 알리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여름. 우리 가족은 완전해졌습니다. 한국 시어머니, 우크라이나 친정 부모님, 한국 남편, 그리고 두 나라를 이은 딸 소피아.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치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이곳의 복지제도,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가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제 진짜 고향이라고요. 몇 달 뒤 알리나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다문화 가족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알리나 가족을 주인공으로 삼고 싶다는 제안이 온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정우와 상의한 끝에 수락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해야죠.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됐어요. 카메라는 알리나 가족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윤정 어머님이 손주를 돌보는 모습, 올레나 여사가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 알리나 아버지가 나무 공예품을 만드는 모습, 그리고 알리나와 정우가 함께 소피아를 키우는 모습을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알리나 가족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어요. 특히 윤정 어머님이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를 걱정하는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 이후 알리나에게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다문화 가족센터, 복지관,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알리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어요. 저는 외국인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정부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피부색이나 국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강연이 끝날 때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어떤 분은 알리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외국인인데도 우리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알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먼저 저를 사랑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2024년 겨울 윤정 어머님의 상태가 조금 나빠지셨습니다. 치매가 더 진행되어서 가족들의 얼굴을 가끔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소피아만큼은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아기가 울면 달려가셔서 안아주시고 자장가를 불러주셨죠. 어느 날 윤정 어머님이 알리나를 불렀습니다. 알리나야. 네, 어머님. 내가 너한테 고마운 거 알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은 알리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넌 외국인인데도 날 딸처럼 돌봐줬어. 내 친정 부모님까지 함께 모시면서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내색 안 하고 웃으며 살았잖아. 고마워.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이 나라가 너를 잘 대해줘서 다행이야. 외국인한테 따뜻한 나라여서 엄마로서 마음이 놓여. 알리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은 치매에 걸리셨어도 며느리를 향한 사랑만큼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알리나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저 한국 국적 신청하고 싶어요. 정말? 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나라가 제 고향이에요. 정우는 알리나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바로 귀화 신청 절차를 알아봤어요. 서류가 복잡했지만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몇 달 뒤 알리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귀화 허가서를 받은 날 알리나는 울면서 웃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출신이지만 마음만큼은 완전한 한국인이었습니다. 귀화 축하 파티는 조촐했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윤정 어머님, 올레나 여사, 알리나 아버지, 정우, 그리고 소피아까지.
5 식구와 한 아기가 함께 태극기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모두가 함께 외쳤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알리나는 이제 한국 이름도 생겼어요. 윤알리나. 시어머니의 성을 따라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윤정 어머님은 그 소식을 듣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딸 진짜 우리 딸이 됐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전쟁의 아픔, 치매의 슬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의 어려움. 모든 것을 이겨낸 한 가족의 이야기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